살인적인 의료비가 유명한 나라 미국 병원 입원실에서 전신마비가 와 9년 동안 병원에 누군가의 남편이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누워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병원비 부담으로 집까지 팔아야 하는 파산 직전의 상황인데요. 어느 날 한인타운의 한국인 병원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이 가족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아울러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 캐서린이에요. 간단한 저희 소개를 들으면 아주 무난한 가족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을 원하고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가족의 엄마인 것이 현실인데요. 물론 저희 아들 또한 저보다 더욱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곤란한 사람은 바로 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9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저희 남편일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 가족은 남편이 몸져 눕고 나서 정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웃었던 놀랍고도 행복한 기억이 있어 이곳에 있는 많은 청자들을 위해 저의 스토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지금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저희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글로 적어내려가고 있어요. 7년 전 그날은 저와 아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남편인 알폰소는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자신이 오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하루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장비 운전이라는 직업을 가진 고단하고도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절대 빠른 속력으로 다니지 말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다니라는 말을 수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정도로 남편의 직업인 중장비 운전사는 남편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에게는 매번 불안한 요소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출근 시간이 똑바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그저 자신에게 중장비의 작업이 야간이더라도 일감이 들어오는 것은 단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까지 저희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고 싶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면서 기막힌 크기의 중장비를 몰고 다닌 운전수였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아들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렇게나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서 최고 값진 것은 도로 위에서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제일 주행을 하는 것과 남편 자신의 몸을 도로 위에서 언제나 주의하라며 거듭 안전운전을 강요했답니다. 아마도 중장비 운전사와 같은 특수운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이 저희 글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행하던 직업인 중장비 운전사는 저조차도 그 큰 장비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큰 기계에 모든 정신을 빼앗길 정도로 그저 기계라면 가리지 않고 온통 구매해버리는 그만큼이나 기계와 장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중장비 운전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정말 놀면서 돈을 벌고 있다며 안심시켰고 중장비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장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된 것이 곧 다가올 절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실태를요. 불길한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저희가 살던 곳과는 미국을 가로지르는 먼 거리의 배송 일을 맡게 되었다면서 최소 5일의 여정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테니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아들과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안전히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갑작스럽게 통보하더군요. 보통 이러한 장거리 운행이 있기 전에는 남편이 앞서 최소 일주일 전쯤 일정을 공유해 주었는데 바로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말하던 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매우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남편의 중장비 탑승 마중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저 제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남편을 속속들이 무시하게 되었어요. 지금에서야 무척 후회하고 또 제 마음에 평생 남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곧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가족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화를 내서 무시를 하든 말든 항상처럼 무척 흥겹게 대문 밖을 나갔고 약 10분 뒤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화가 많이 났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자기가 멋진 선물을 사올 테니 화를 풀고 있으라면서 사랑스러운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분이 다소 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아들을 등교시키거나 아들과 나란히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기 바로 전날 새벽 아들과 함께 자고 있었지만 제 휴대폰이 전화벨이 갑작스레 울리더군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제 머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알폰소 씨의 아내분이 맞느냐고 물어보았고 알폰소 씨가 운전석에서 숙면을 취하던 중 반대편 운전석 쪽을 다른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과 함께 알폰소 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저보고 빨리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장난 전화인 것 같아서 한 3초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 구급대원 뒤로 다양한 의료기기 소리가 나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저는 순식간에 공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아들은 그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몸이 매우 떨렸기 때문에 여간하여서는 차를 운전해서 그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온몸이 뻣뻣해질 정도로 심각하게 떨었습니다. 14살 아들 또한 상황을 인지했는지 저와 같은 공황에 빠진 듯한 보였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덜덜 떨면서 잡고 저만 따라오고 있었지요.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아들을 병원에 임시보호센터에 맡겨놓고 제 남편의 상태를 보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저는 모든 감정을 참을 수 있겠으나 제 아들에게만큼은 남편이 쓰러진 모습을 좀처럼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기나긴 수술실에 들어간 분위기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의 담당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경찰 관계자가 오더니 남편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사고 요인들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그때 당시 경찰들이 저에게 질문을 건네는 것에도 저는 잘 대답하지 못했고 어째서 경찰이 제 눈앞에 있는 것이고 남편은 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순간적이고도 기가 막힌 공황 상태가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상황은 남편은 기나긴 중장비 작업 일정 중 쏟아지는 잠을 몰아내고자 운전석에서 잠시 잠이 들어있던 상태였었고 그런 무방비 상태의 남편의 장비 쪽을 어떤 대형 트럭이 갑자기 덮쳤다고 하더군요. 충돌을 일으킨 트럭 기사는 트럭이 파손된 채로 일정 거리 이상을 도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잡혔지만 해당 트럭 기사는 어찌 보험도 있지 않은 빈털터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를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가정도 잃고 모은 돈 대부분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24시간이 넘는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단 한 번도 잠에 들지 않은 채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이윽고 제 옆에 수술방에서 한 의사가 나오더니 남편의 처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더군요. 결국에는 바로 그날 남편은 기나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절대 깨어나지 않는 그런 아득한 꿈을 꾸면서 영원할 것 같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저에게 남편의 충돌 피해는 목과 허리 그리고 척추 쪽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수술은 잘 진행되었다고 하나 남편이 깨어나는 것은 온전히 남편의 의식과 의지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기나긴 혼수 상태 속에서 가족들의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 간호사를 저에게 붙여주며 즉시 제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기나긴 혼수 상태의 남편이 깨어나길 갈망하는 혼수 상태의 남편을 둔 가족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혼수 상태의 환자는 병실에 누워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병원비가 하루도 빠짐없이 청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기를 몸 내부에 부착하고 있는 것마저 하나부터 10가지 돈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모아놓았던 돈이 꽤 많이 있었으나 제 가족은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약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모든 돈을 소진해버릴 만큼 제가 남편을 단념하고 싶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 가족은 병원과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병원과의 싸움에서 졌고 남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답니다. 더 이상은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아들은 이제 남편을 증오할 정도로까지 우리 가족은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병원은 저희에게 일정 기간부터는 병원에서 머무를 수 없으므로 바로 그 즉시 옮겨갈 다른 병원을 확정시켜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전했고 저와 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언제까지 깨어나지도 않을 남편을 지킬 수 있을지 저의 마음 자체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수많은 날을 고민했다고 하나
결국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의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날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을 받아주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수년을 혼수 상태 처치에 빠진 병원, 자리만 구성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당연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의 병원을 주도 면밀히 찾아다니며 알폰소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기초적인 호흡 의료도구만 설치해주면 된다는 말과 함께 매일 없이 이름도 모를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하나같이 저희를 죄다 거절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대상병원이라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어차피 모든 병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면 한인타운 대형 병원에도 한번 가보라는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저에게는 망설일 이유 자체가 없었고 저는 결국 약 4곳의 한인타운 대형 병원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한인타운 병원에 들어가 한국인 사무직원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직원들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상담실 안에서 한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국인 의사는 저희에게 상황을 소상히 말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병원비가 부족해 남편이 머무를 병원이 아무데도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한국인 의사의 대답은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살리는 과정 중 하나이니 지금 바로 남편이 있는 병원을 알려주면 자기가 직접 문서를 송신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또한 기존 병원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바이러스 환자용 병실을 줄 테니 마음의 부담 또한 생각하지 않다고 해도 된다는 한층 더 따스한 말과 함께 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늑한 손길에 눈물이 나는 듯 했으나 이윽고 남편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편을 각 병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호흡 연결 장치에 공백 없이 무사히 병실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어쨌거나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의 모든 간호사분과 의사에게 보이는 대로 인사를 건네고 이쪽 한인타운 병원으로 남편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기쁜지 안 기쁜지 저는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더욱 마음이 편한 곳 그리고 치료비가 비교해서 저렴한 곳에 왔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데 어떠한 날 시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은 지난 9년의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촉각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동공이 무엇인가 동요되는 것과 같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TV에서나 볼 법한 하나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즉시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준 해당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검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진행했던 전기자극 치료가 대략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완전한 기적처럼 저희 남편은 0%에서 비로소 1%의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남편이 확연히 깨어날지는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명백히 의식이 있다는 말을 전해주셨고 저희가 남편에게 했던 모든 동작이나 말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기적의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그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손을 잡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남편도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요. 지금은 이러한 시간들이 모두 오래전의 추억이 되었을 만큼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상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증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남편이 깨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남편은 저와 아들의 시간 속에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저와 남편을 받아준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분과 병원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미국의 병원은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으나 그저 마음으로 받아주신 한인타운의 한국인 병원 관계자분들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밤낮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